오래된 짐 혹은 사랑의 무게. 초여름의 눅진한 공기가 마당 가득 피어오르는 라일락 향기와 뒤섞여 낡은 한옥의 처마 밑으로 스며들었다. 미영은 댓돌에 놓인 고무신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굽은 발이 닳고 닳아 맨들거리는 고무신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왔을까. 그 세월의 무게가 이제는 고스란히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였다. 허리는 반으로 접힌 듯 굽었고 눈은 희미해져 세상의 윤곽을 겨우 더듬는 지경이었다. 치매는 아니었으나 기억은 엿가락처럼 늘어지고 줄어들어 어제의 일과 10년 전의 일이 뒤섞이곤 했다. 미영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드리고 굽은 등을 쓸어주며 하루를 시작했다. 퇴근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삶은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서 흐릿하게 녹아들고 있었다. 미영아, 물 좀 다오.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으나 그 속에 배어있는 고독은 미영의 가슴을 저몄다. 미영은 부엌으로 가 차가운 보리차를 따랐다. 컵에 담긴 물이 흔들리며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자신도 어느새 50줄에 들어섰건만 여전히 어머니의 부름에 달려가는 어린아이 같았다. 형제들은 어디에 있을까? 장남인 준호는 서울에서 잘나가는 사업가였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가 오고 명절에는 을에 두둑한 봉투를 들고 내려왔다. 그것으로 그는 아들로서의 도리를 다했다고 믿는 듯했다. 둘째 수지는 미국으로 이민 간 지 오래였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거나 한국에 나올 때면 잠깐 들러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았다. 미영만이 이 낡은 집, 낡은 어머니 곁에 남아 있었다. 어머니, 여기 물이요. 미영은 컵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는 희미한 눈으로 미영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고마움과 함께 미안함인지 당연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고맙다, 내 딸. 그 한마디에 미영은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다. 고맙다는 말은 언제나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외로움과 의존이 그녀를 올가매는 끈 같았다. 며칠 후 준호가 불쑥 찾아왔다. 웬일로 평일이었다. 그는 말쑥한 양복 차림에 고급 승용차를 몰고 왔다. 미영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준호는 형식적인 안부를 물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방문에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다. 미영아, 잠깐 나 좀 보자. 준호는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미영을 거실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아. 미영은 숨을 들이켰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요양원 가는 걸 싫어하시는 거 알잖아. 어머니 건강이 더 나빠지셨어. 그리고 누나도 너무 힘들어 보여.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해. 준호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그 논리 속에는 미영의 희생을 당연시했던 지난 세월에 대한 어떤 반성도 미안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힘들었던 건 보이지도 않았니? 이제 와서 전문적인 돌봄이라니? 그동안은 내가 전문 요양사라도 됐다는 거야.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누나, 왜 이래? 내가 돈을 안 보낸 것도 아니고.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아? 매일 밤 어머니 옆에서 잠 못 자고 새벽마다 기침 소리에 놀라 깨고 당신들처럼 편안하게 잠든 적이 언제인지 알아? 미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차가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준호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미영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에게 어머니는 그저 부양해야 할 대상이었고 미영은 그 역할을 대신해주는 편리한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날 밤 미영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어머니의 얕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니는 과연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자신은 정말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수십 년간 얽혀온 이 끈을 끊어낼 용기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왜 남의 손에 맡겨져야 하니? 내 딸이 있는데. 그 말에 미영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의 의존은 그녀에게 사랑이자 동시에 족쇄였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쭈글쭈글한 어머니의 손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다. 어머니, 제가 더 이상은. 말끝을 흐리자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에서 미영은 어머니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읽었다. 그리고 자신의 지독한 이기심을 보았다. 그녀는 결국 요양원 이야기를 접었다. 며칠 후 미영은 준호와 수진에게 연락했다. 화상통화를 통해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미영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고갈, 그리고 형제들의 무관심에 대한 서운함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준호는 미영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수진은 화면 너머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그들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미영이 짊어진 무게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누나, 미안해.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언니,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한 달이라도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요? 수진도 거들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수진은 정기적으로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하며 말벗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세 남매가 공평하게 분담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낯선 요양보호사를 불편해했지만 미영과 형제들의 설득과 꾸준한 방문 덕분에 점차 적응해갔다. 미영은 여전히 어머니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형제들이 함께 짐을 나누어 들자 그 짐은 훨씬 가벼워졌다. 어머니의 얼굴에도 미소가 늘었다.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이 어머니의 남은 생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미영은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굽은 어깨와 깊어진 주름은 여전히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미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손은 더 이상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의 손이었고 사랑의 무게를 나누어 든 가족의 손이었다. 라일락 향기가 다시금 창문을 넘어 스며들었다. 그 향기는 고단했던 삶을 위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했다.